안녕하세요. 2021년 첫 번째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자,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속시키려면 구속영장이 필요하고 그 구속영장은 법관, 즉 판사가 발부한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없으면 사람을 구속시킬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그렇고 오늘 설명할 건 뭐냐면 그렇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 해당 피의자의 변명할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억울하죠. 아무리 뭐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아도 그건 수사기관의 생각이고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하면 나는 판사님한테 얘기하고 싶다 손 들고 저 경찰이나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잘못됐고 나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기회를 줘서 판사가 과연 이거 구속영장 발부하는 게 맞아? 이 사람 구속시키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당연하죠.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법에서 이거를 임의적 제도로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임의적 제도로밖에 인정을 안 해서 판사가 대량으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이게 시행이 안 돼서 운영이 잘 안 돼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필수적인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다라고 설명을 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조금 더 세부적이고 약간의 어떤 문제는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자, 피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체포된 피의자가 있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있어요.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건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는 반드시 해당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서 신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으면 판사는 이 사람이 죄를 좀 범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고 그런 상황이라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따로 발부를 해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구인영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발부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신문을 해야 돼요. 다만 이제 미체포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도망을 쳐버린 경우에는 신문 없이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을 가지 않는 한은 체포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필수적인 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그 신문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궁금하겠죠. 우리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다음 날까지 이제 신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다 그러면 영장 청구를 보통 밤에 하는 경우만 밤에 하면은 그 다음 날 오후나 아니면 그 다다음 날 오전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 신문 길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이틀 내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이 건입니다. 이제 신문 길이 잡히면은 만약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은 변호사 사무실로 그 일정을 통지를 해주는데 법원에서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팩스로 많이 보내고 주말에 이 길 통지를 하게 되면 전화가 많이 오고 팩스로도 많이 오고 그래요. 이상하게 영장 실질심사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야간에 한다거나 평일에 하는 경우보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하루 이틀 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판사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딱 하게 되면은 법원에 이제 법정에 이제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도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한테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를 쭉 이렇게 읽어줘요. 자, 이러 저저저저 이렇게 이런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피의자 듣고 계시죠? 이해합니까? 왜 이렇게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쭉 읽어줘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읽어주고 그다음에 뭐 진술 거부권도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범죄 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판사가 혹시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거는 질문을 해요. 뭐 이거는 지금 저쪽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장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피의자가 이 부분 뭐 어떻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뭐 사실을 인정하는지 뭐 그런 걸 묻기도 하고 디테일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에 대해서 이런 게 뭐 정확히 어떻게 된 게 맞는 거냐 이런 걸 또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상태에서 이제 사건을 의뢰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실질심사를 정말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하루 이틀 내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되는 게 그런 사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 사건을 의뢰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해당 유치장에 체포되어 있는 유치장에 직접 찾아가서 접견을 함으로써 그 해당 피의자의 진술을 좀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좀 보고 범죄 사실 좀 확인하고 파악하고 우리가 반박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보고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부인한다면 어떠한 근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한 하루 이틀 내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 실질 사건, 영장 실질심사 사건을 선임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다 제쳐야 돼요. 다른 일 제치고 이틀 안에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밤에 잠 안 자고 그 사건만 파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물론 이제 뭐 좀 간단한 사건은 조금 덜 하겠지만 보통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하고 영장 청구까지 되는 사건들은 보통은 스케일이 커요. 보통 스케일이 커서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에 이라든가 아니면 사기나 횡령인데 범행 규모가 굉장히 크다든가 아니면 성범죄 사건인데 굉장히 재질이 나쁘고 아주 좀 극악무도한 사건에다가 범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피사기관으로 하여금 빨리 얘를 잡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할 그런 상태인 경우들이 대체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들어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제 하루 이틀 내로 이걸 파악을 다 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고, 구속영장 청구서라든가 고소장이나 고발장, 그다음에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이제 열람 등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확보를 해서 또 꼼꼼하게 챙기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사건이 큰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종일 하게 돼요. 지금 10시에 시작해서 밤 9시, 10시까지도 하게 되고, 보통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건 그렇잖아요. 뭐 시작한 영장 실질심사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가 아침에 시작한 게 막 밤까지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나서 구속영장 발부할지 영장 발부를 하지 않고 기각을 시킬지는 판사님이 이제 그날 고민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날 밤 늦게 새벽에 나오거나 다음날 하루를 넘기진 않는 것 같아요. 통상은 하루 정도 영장 실질심사 하고 그 다음날이 되기 전에 하루 이내에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그만큼 복잡한 거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고, 이제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제 필요적 국선 사건이라서 만약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을 해서 붙여줘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사선 변호사 선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건을 많이 해봤고, 보통은 이제 이미 피의자 당사자 본인은 체포돼 있기 때문에 연락을 좀 원활치 않아서 주변 지인들이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나 아내라든가 뭐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대신 약정을 하시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국선 변호사 선정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이제 많이 경미하고 거의 다 뭐 죄를 인정한다거나 누가 봐도 구속영장 발부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 조금 이게 수사기관에서 허점이 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설사 나중에 재판에 가서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거 영장이 지금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사건의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 사선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 하루 이틀 내로 이 모든 걸 파악을 해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피의자의 심리 상태는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그렇다고 뭐 변호사가 조력한다고 언제나 석방되냐, 영장 기각되냐 그렇게 말하면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니지만 필요한 조력을 받고 애매한 사건에서는 빼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구속영장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서 기각시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